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3대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상적 사회주의자라고도 불렸는데요. 예. 로버트 오원이라는 경제학자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오원. 예. 네. 제가 과거에 생시몽, 샤를 프리에라는 두 초창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이 보통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3인방입니다. 홍삼 트리오처럼 늘 3명이 붙어 다닙니다. 그 3인방 중 3번째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로버트 오원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뭔가 머리에 뿔이 난 매우 과격한 혁명주의자들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사실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어원상 그런 뜻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자본이 주인공인 사상이죠. 그러면 사회주의는 사회가 주인공인 사상인 겁니다. 예. 이게 제 말의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회가 뭔지 한번 잠깐 떠올려 봐 주십시오. 예. 이게 떠오르게 되면 사회주의라는 게 원래 이런 세상이었구나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무려 초등사회 개념사전에서 사회를 인용하겠습니다. 사회란 같은 무리끼리 이루는 집단 또는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사회, 소사이어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는 사람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모여 살아야 그 속에서 각 개개인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려면 당연히 나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서로 소통하고요. 관계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혹은 토론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여럿이 모여 사는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건 뭐 자본주의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의 주인공이 자본이 아니라 사회,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다.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돈이 주인이냐 공동체가 주인이냐 이 차이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 사회주의자들은 혁명, 특히 유혈혁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니 공동체 이루고 잘 살면 되지 뭘 혁명을 하고 그래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공산주의 하면은 덮어놓고 폭력혁명, 전쟁 이걸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부터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장투쟁 쪽으로 경도됐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공산주의도요. 말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번역이 돼서 공산, 공동생산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어원이 꼬뮤니즘입니다. 이 꼬민이라는 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에 가까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매우 공동체적인 사상이었는데 이게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레닌식의 혁명이 완성이 되면서 자본주의를 폭력적으로 정복하는 사상으로 많이 오해가 됩니다. 물론 그것도 사회주의 이론 중에 한 분파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선태 교수님도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데 마르크스는 이런 게 마르크스주의라면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하면 떠오르는 그런 많은 이미지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일파의 무리들이 굉장히 확대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주의의 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때가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영국이었거든요. 예, 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오원도 영국 사람인데요.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영국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대, 30대, 40대 남성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의외로 당시 공장에서는 성인 남성 못지않은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던 노동자 계층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장 노동이 진짜 살인적이었는데 이 혈기왕성한 젊은 노동자들을 투입하면 싸우고 어떨 때는 개기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뭐 기계 파괴 운동 같은 것도 하고요. 막말로 술 취해서 난동도 부리는 겁니다. 예, 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눈을 돌린 게 아동노동입니다. 얘들은 일단 술을 안 마시잖아요. 네. 싸우지도 않고요. 적당히 채찍으로 몇 번 갈기면 시키는 대로 일도 잘하고 임금도 쌉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 공장의 아동 고용이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영국 의회 보고서를 보면 토마스 클라크라는 7살짜리 소년이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심지어 3살짜리 아이가 공장에서 청소 노동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황당하죠.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하는 진보적인 잡지 라이언이라는 곳의 기사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이들은 꿀꿀이 죽을 먹기 위해 여물통에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었다. 그들은 발길질과 주먹질, 성폭력에 시달렸다. 고용주인 앨리스 니덤은 아이들의 귀를 못으로 뚫는 소름 끼치는 습관을 가졌다. 아이들은 겨울 추위 속에서도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지냈고 십장의 가학증에 시달린 듯 모두 이가 부러져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처참하고 실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적 계약 관계니까요. 자본가들이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저 꼬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채찍 맞고 일할래? 라고 물었더니 걔가 네 열심히 할게요 라고 답해서 계약한 거야. 뭐가 문제야? 지들이 자발적으로 왔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의 사회도 그렇네. 자발적인 노동 계약이네. 뭐가 문제야?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안 믿어지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3살짜리 아이에게 공장 노동을 시킨다는 게 안 믿기는 것처럼요. 한 100년이나 200년쯤 사회가 많이 진보했을 때 미래의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 지금의 코리아는 진짜로 안 믿어지는 사회일 수 있다니까요. 야, 저 때는 웃긴 게 코리아라는 나라에서는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위험한 일을 하면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돈을 덜 줬다네. 화력발전소 그 위험한 곳에서는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20대 청년을 혼자 현장에 보내서 죽게 했다네. 예. 2017년 코리아에서는 무려 1957명이 산업재해로 죽었다네. 이러면 듣는 사람이 에이 설마 사람이 1년에 어떻게 1957명이 산업재해로 죽어? 뻥이지. 안 믿어져.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거죠.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로버트 오원은 공상적 사회주의의 창시자,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 등등 여러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우편배달부 일을 하는 아버지의 6째로 태어난 그저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부터 아주 재주를 보여서 사업에 꽤 그럴싸한 사업가가 됩니다. 예. 그런데 1786년 스코틀랜드 지역엔 뉴레너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적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 공장의 주인이 데이비드 데일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공장에도 1150명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무려 800명이 어린이였습니다. 대부분 고아원 출신이었고요. 노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습니다. 13시간이죠. 이 지금은 매우 가혹하게 보이지만 사실 데이비드 데일 정도 되면 그 당시 영국 공장주 치고는 매우 인도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13시간 노동인데 굉장히 관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도 꽤 괜찮았다고 하고요. 숙박시설도 양호했고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하루 2시간의 학교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아동 착취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양호했던 거죠. 이 데일이라는 사람이 딸이 있었는데 예. 이 딸이 오원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위인 오원이 장인한테 공장 좋은데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장인이 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네가 공장을 인수해서 스스로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원이 몇 명의 동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인수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이 공장을 사죠. 이게 그 유명한 뉴레너크 공장 공동체의 시초입니다. 뉴레너크는 아마 역사상 가장 노동 친화적인 공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인간적으로 대했을 때 음. 자본주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입증한 위대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유 레너크는 실제로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요. 지금도 그 공장이 굉장히 잘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럽이나 영국 방문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데 이 유 레너크는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일단 13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을 9시간으로 확 줄입니다. 이건 뭐 당시로는 파격을 넘어서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주변에 아주 정갈하게 꾸며진 마을을 조성해서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먼저 제공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당연하고요. 성인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엄청난 교육 시스템을 만듭니다. 인류 최초로 유치원이 생긴 게 여기입니다. 아. 제가 유아교육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투자라고 지난주 월요영작에서 그렇습니다. 제임스 해크먼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원은 2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마을 공동체에서 사는 모든 노동자들은 무상으로 의료를 받았고요. 성인들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야간 학교를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10세 미만 아이는 절대로 노동에 투입하지 않았고요. 마을 상점에는 회사가 공동으로 구매한 매우 질 좋은 상품들을 싼 가격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참 특징이 주민들의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심심하면 모여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하고 음악 콘서트도 열고 댄스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게 이 마을의 목표였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유 레너크 공동체에 딱 하나 불만이었던 건 이 마을에서 술을 안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술을 안 팔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네. 제가 그때 유 레너크 공동체 구성원이었으면 오원 사장한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살살 마실게요. 우리 조금만 팝시다라고 부탁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한테는 술을 안 팔았다는 걸 제외하면 실로 놀라울 정도의 혁신적인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오원이 만든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왜 놀랍냐면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나중에는 돈이 모자르다거나 뭐 여러 이유로 실패를 합니다. 대부분. 예. 그런데 유 레너크는 공장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요. 이윤도 막대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길래 대성공을 거뒀는지를 보기 위해서 견학을 옵니다. 나중에 러시아 황제가 된 니콜라이 대공도 여기에 오고 뭐 오스트리아 황태자 이런 거물들이 방문객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야기 결론은 좀 허무한데 예. 그 오원의 유 레너크 실험은 대성공을 거뒀지만 동업자들하고 갈등으로 사업을 접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기독교 교파 중에 퀘이커 교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퀘이커 교도. 저 한명숙 전 총리 남편분이 퀘이커 교도예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미국 뭐 어느 주에서 굉장히 융성한 신교 한 교파라고 하던데. 명상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네. 그리고 뭐 교회 조직 자체를 네. 부정한다고 해야 할지. 하여간 네. 모든 사람이 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을 기르는 법만 배우면 된다. 그렇게 신성을 기르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의 교회와 교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그 함석헌 선생도 퀘이커 교도입니다. 네. 함석헌 선생께서 진짜 퀘이커 교도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퀘이커 교파에 소속된 윌리엄 앨런이라는 동업자가 있었는데 이 앨런이 오원의 공장 운영 방식에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오원은 매우 반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오원이 공장 지분을 다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미국에 넘어가서 뉴 하모니라는 멋진 이름의 공동체 실험을 이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이 실험이 폭망을 합니다. 아무튼 이 오원에 관한 일대기가 우리나라에 책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로버트 오원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오원의 삶을 배웠습니다만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을 번역한 분이 홍기빈 선생이십니다. 그런데 홍기빈 선생께서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원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면 사람이 되고 짐승으로 대하면 짐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고 굶기고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귀에 못을 받고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고 짐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흑인들을 저열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이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다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는데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진짜 흑인들 개판이더라. 인종이 저열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저하고 같이 학생운동을 상당히 오래 했던 제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은 일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몇 년을 살다 왔는데 저한테 형 살아보니까 깜둥이들은 진짜 두들겨 패야 말을 들어요. 이러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후배를 한참 쳐다보다가 야 뭐가 너를 이렇게 변하게 했냐. 네? 이렇게 말했더니 얘가 형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진짜 흑인들 맨날 거짓말하고 상종을 못하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참 아끼는 후배였는데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냐. 그건 자본이 제국주의가 혹은 네가 그 사람들을 짐승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면 사람이 되고 짐승으로 대하면 짐승이 되는 거다. 정신 차려라 미친 새끼야. 라고 쏘아붙이고 제가 그다음부터 이 친구를 안 만납니다. 제가 방송에서 연대나 협동을 종종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성선설을 믿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연대와 협동의 본성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인간은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도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무장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는 사람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있고 타인의 아픔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본성이 있다고 믿을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모여서 사는 사회, 소사이어티는 뭘 지향해야 되냐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데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이타적인 이 두 얼굴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는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원의 철학처럼 인간은 서로를 따뜻한 인간으로 대하면 따뜻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서로를 짐승처럼 대하고 물고 뜯으면 짐승처럼 그 사회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가 제가 제일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연대와 협동, 사랑과 배려 이런 게 넘치는 뉴레너크 같은 공동체에서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어도 되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평생을 죽지 못해서 연명해가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제가 묻는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을, 노동을, 민중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오원이 만들었던 뉴레너크의 성공이요. 강요, 폭력, 경쟁, 협박, 공포 이런 거 없어도 따뜻한 인간들의 공동체가 얼마든지 뛰어난 생산력을,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위대한 증거인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부쩍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조금 더 성큼성큼 내딛었으면 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 월요경제학으로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로버트 오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런데 로버트 오원이 오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가 시도를 안 할 뿐이죠. 그래요. 원시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이었는데 말이죠. 이 참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해와 또 기호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제 뭐 이미 지나간 세월의 유산처럼 돼버렸는데 여전히 로버트 오원의 사회주의는 유효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이렇게도 평가가 되네요. 로버트 오원. 네. 실험을 해볼 기회를 자본가들이 주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를 어차피 짐승으로 대하고 있으니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먼저 스스로 사람답게 만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1세기 헬조선에서 읽는 로버트 오원이었습니다. 예. 자, 이완대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